지금 당장 다 벗으세요. 아니,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런 거죠? 한국에 왔으면 한국 문화를 따라야죠. 벗으면 팁은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상상하시는 건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류 열풍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매력 때문일까요? 아마도 지금 소개해드릴 영국 여성의 사연을 들어보신다면 그 이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야 한국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도 자신이 한국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가 영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국의 모든 것을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지내다 최근 다시 영국에 돌아온 제리타예요. 영국은 정말 땅덩어리만 넓고 효율적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 사실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만큼 편리함과 안전함을 두루 갖춘 발전된 나라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 한국에 살 일이 생겨서 2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내 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영국을 떠나본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를 간다면 당연히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도 늘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을 꿈꿨어요. 2층 집에 초록색이 무성한 잔디 그리고 오래된 나무로 멋진 숲길을 이루는 마을 등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영국 동네만의 분위기가 전 늘 그리웠거든요. 그렇게 그리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기쁨도 잠시 저는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영국은 땅덩어리만 컸지 편리한 건 하나도 없고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한 것 투성이거든요. 한국을 다녀와 보니 영국의 실상이 너무 잘 보여서 오히려 힘든 거 있죠. 어떻게 이런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알고 지냈는지 부끄러울 정도예요. 심지어 이런 나라가 최고라고 아직도 믿고 지내는 영국 사람들이 안타까워질 정도랍니다. 처음 영국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짐이 있으면 택시를 타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단 편하기도 했고요. 그 생각으로 무심코 택시를 탔죠. 영국에서요. 습관이 무섭다고 한국에서처럼 너무 편안하게 택시를 잡은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평온했고 즐거웠어요. 제가 원하는 탁 트인 시야는 드넓은 영국 땅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곧 집에 도착하면 2층 내 방으로 올라가 휴식을 취해야지. 머릿속으로 도착한 후에 할 일들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이 보이고 조금씩 집으로 가까워지는 게 보였어요.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택시 요금을 내고 내릴 준비를 했죠. 맙소사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왜 그러지 미터기에 찍혀있는 요금보다 많이 요구해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거든요. 그래요. 여긴 한국이 아니라 영국이었던 거예요. 한국에 전혀 없는 팁 문화가 발달된 영국 서비스 요금이 금액에 포함된 한국과 다르게 서비스 요금이 별도로 팁 문화로 자리 잡은 영국이었던 거죠. 예전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문화가 왠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택시 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거기에 운행 비용에 비례하는 금액을 더 내야 하는 게 어이없었어요. 한국 속담으로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었죠. 한국에 살 땐 그 말을 다 이해 못하고 눈 뜨고 있는데 코가 베이면 바보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리던 고국 땅 영국에서 눈 뜨고 코가 베이고 있었던 거예요. 들떴던 마음은 지하 10층까지 차분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많은 짐을 내리고 집문을 열었어요. 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의식 중에 신발을 현관에 벗었죠. 아무 생각 없이 거실 소파에 앉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영국 집은 신발을 신고 생활했어요. 거실은 물론 잠을 자는 방이나 주방까지 모두 신발을 신고 이동하죠. 맙소사 늘 익숙하게 지내서 이상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이 너무 불편한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길바닥을 걸어다니며 밟았던 바깥의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고스란히 집 안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심지어 집안 곳곳을 밟고 다녔으니 여기가 집이 맞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바닥만 비교한다면 청소를 좀 더 자주 하는 깨끗한 길바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순 없겠지만 적어도 집에선 실내화를 신는 게 맞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들더라도 바닥을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신발을 벗고 발부터 씻던 습관들이 남아 영국 생활은 바꿔야 할 게 많구나 싶었죠. 한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첫날인데 너무 많은 게 눈에 보였어요. 원래 영국이 이랬나 싶은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빠르게 친구들 사이에 전달되었어요.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아서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나서 시내에 나갔죠. 시내라고 해봤자 유명한 큰 도시가 아니라 시골의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도 밥을 먹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규모라 주로 친구들을 만날 때 자주 나가거든요. 전에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 앉아 음식을 시켰어요. 영국에서는 고기류를 많이 먹거든요. 물론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지만 식사하며 이야기하기에 적당하지 않았어요. 좀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죠. 그래서 스파게티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진 맛있어서 친구들과 종종 왔던 곳이었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한 입 먹고 바로 뱉었어요. 도무지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바뀌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나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대로고 심지어 영국 친구는 여전히 맛있다고 잘 먹고 있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음식이 맛있다고 먹지? 한국 편의점에서 사 먹던 냉동 스파게티 맛과 똑같았어요. 그런 맛을 3만 원이 넘는 가격을 주고 먹어야 하는 곳이 영국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말도 안 되는 비싼 물가에 영국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또 한 번 느꼈죠. 한국에서 3만 원이면 맛있는 찌개를 먹고 카페에 가 커피까지 먹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서비스의 수준이 다른데 왜 저는 영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길 기분 전환을 할 겸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좀 자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기분이 나아지고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자주 갔었어요. 그 생각에 영국 미용실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헤어 디자이너를 기다리는데 미용실 테이블에 쓰여있는 커트 요금을 봤거든요.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약 5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한국에서는 제 머리가 긴 편이 아니라 5만 원이면 세팅 파마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심지어 파마하면 커트는 무료로 해주고요. 그래서 더 자주 이용했었는데 영국으로 오니 말도 안 되게 비싼 요금을 요구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미용실이 저렴하면서 스타일링을 잘해줘서 정말 원 없이 다녔거든요. 영국 친구들이랑 화상 전화할 때도 세련된 제 모습에 다들 예쁘다는 칭찬이 자자했었죠.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무심결에 영국에 왔다가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라 영국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다 보니 머리를 그냥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십만 원씩 주고 머리를 하는 건 도무지 못하겠거든요. 잘한다면 또 모르지만 이미 한국 미용실을 다녀보니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영국 헤어 디자이너를 찾기 어렵기도 했고요. 많은 돈을 쓰고 마음 상하는 것보다 안 쓰고 좀 지저분한 걸 택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침울하게 지냈어요. 의욕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리워하는 영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도 신나지 않았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면역력이 좋을 리 없었어요. 추운 계절도 아니었는데 고열에 시달려 응급실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병원에서 독감이라고 진단받았어요. 영국에선 감기는 병으로 크게 치지 않아서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독감은 죽을 수 있는 확률도 있어 약을 처방하고 상태를 지켜보거든요. 독감으로 제가 영국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한국에서 사용했던 금액의 5배가 넘었어요. 한국에 갔던 저때 겨울 독감이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 유행하면서 지독하게 독감을 앓은 적 있거든요.
집에서 도저히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죠. 그때 병원에서 나온 금액을 보고 한국은 자선 사업을 하나 싶은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저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잊혀지지 않았죠. 반대로 말하면 영국에서 나온 병원비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한국의 5배 차이구나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웠던 영국 내 고향집인데 좋은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대체 영국을 왜 그리워했을까? 분명 좋은 점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한국과 비교하면서 영국의 본 모습을 잊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국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먹은 덕분인지 몇 주는 순탄하게 지나갔어요. 크게 누구를 만나지 않았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니까 평온한 하루로 영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했죠. 그래,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던 거야.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의 좋은 점만 영국과 비교했으니 그랬던 거지. 사실 영국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잖아. 이런 마음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빠서 늦게 퇴근한 날이었어요. 늘 해가 지기 전 퇴근했는데 그날은 업무가 많아 도무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퇴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완견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 한 번은 꼭 산책을 시켜야 했거든요. 평소엔 해가 지기 전이라 개와 산책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야근하고 늦은 밤 집에 가니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게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면 동네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주택가로 이루어진 곳은 한국처럼 상가와 마을로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집들이 있고 집과 집 사이도 거리가 꽤 있어서 해가 지면 집 밖은 정말 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가로등이 곳곳에 켜져 있어요. 밖 상황을 볼 수 있죠. 차라리 볼 수 없이 어둡다면 집 안에 머물면 나갈 생각을 아예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가로등이 켜져 있다 보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막상 동네를 거니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죠. 혼자 나가는 게 아니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개와 움직이니까 많이 산책하지 말고 집 앞만 왔다 갔다 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나갔어요. 집 앞마당을 지나 옆집을 지날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저녁 시간 집 밖은 고요했어요. 아직 퇴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를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고요. 시도를 안 해봐서 몰랐을 뿐 영국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3번째 집 마당을 넘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서행하며 제 속도를 맞추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알던 집 주인이 차를 바꾼 줄 알았거든요.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줄인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집 앞에서 봤던 차량이 제가 두 집 마당을 지나 걸을 때까지 따라왔으니까요. 순간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저 차에 탑승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면 머릿속에 온통 안 좋은 생각들만 가득 찼습니다. 전 바로 발길을 집으로 돌렸어요. 천천히 걷던 걸음은 어느새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발로 전해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새 집 마당을 지나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이후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혹시나 집으로 따라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창밖을 못 볼 정도였죠. 심장은 두근거리고 혹시나 집까지 따라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었어요. 무서움이 한번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영국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다른 부당한 팀 문화나 비싼 병원과 미용실 맛없는 음식 모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 집 앞 내 동네인데도 밤이 늦어지면 산책하지 못할 정도로 치안이 좋지 못한 곳이 영국이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영국의 모든 시스템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병이 나서 알아눕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쁜 회사 일을 하다 보니 개 사료를 사두지 못했어요. 주말이 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사야 한다고 목록에 올려만 놓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도착해 다 씻고 사료를 주기 위해 사료함을 열었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알았다면 퇴근길에 사왔을 텐데 막막했죠. 쉬고 싶었고 사료를 사려면 차를 끌고 30분은 나가야 했거든요.
말이 30분이지 오고 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허비해야 했어요. 동네에는 작은 마트조차 없어서 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곳이 영국이었던 거예요. 믿겨지세요? 한국은 어느 마을이라도 적어도 10분 거리마다 편의점이 존재해요. 정말 작은 규모의 마트인데 그런 작은 곳에도 개 사료를 판매하죠. 기본적인 구급용품인 약도 판매하니까 정말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마트인 거예요. 이름도 편의점이거든요. 단 10분이면 한국에서는 충분히 해결할 일을 영국은 1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섬 같은 곳에서 살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살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영국에 오니 정반대가 되었죠. 영국이 별거 아니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나라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영국이 진절머리 날 정도로 답답해 한숨만 푹푹 쉬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감도 느껴져 일주일 휴가 내고 꼼짝도 못했답니다. 슬펐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보기 위해 운전을 하고 마트를 다녀와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이었다면 배달 어플을 사용해 끼니를 해결했을 텐데 영국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죠. 고구마 100개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듯한 이 기분을 안고 영국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한국 속담처럼 제가 영국을 떠날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이번 사연에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영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과 다른 영국의 모습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진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영국도 결코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그 독특한 장점과 매력이 있으며 영국 또한 영국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팀 문화, 비싼 병원과 미용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외식 비용, 늦은 밤, 쉽게 돌아다닐 수 없는 불안한 치안 같은 것들은 확실히 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는 확실히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장점을 잘 지켜나가서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어느 음산한 골목길, 두려움을 무릅쓰고 골목길에 들어서는 한 외국인 무리가 주위를 두리번대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 보이는 반짝거리는 날카로움에 들고 있던 짐을 전부 내동댕이 치고 주머니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면서 앞에 있는 장면을 본격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외국인들은 안달복달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무리 중 한 명은 경찰에게 전화까지 걸면서 잔뜩 화가 난 듯이 욕인지 뭔지 알 수 없는 폭언을 퍼붓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골목길에서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경찰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강력형사팀의 산체스라고 합니다. 저희 강력형사팀은 포르투갈의 치안을 보강하기 위해 치안이 좋은 나라를 방문하여 뭔가 배울 점을 찾아야 하는 임무를 최근에 받았는데요. 포르투갈 경찰 사무국장님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치안을 가진 한국에 한번 다녀와 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력형사팀의 팀장님께서는 한국으로의 출장을 격렬하게 반대하셨는데 일단 한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고 세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시아에서 제일 후진국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통계적으로 치안이 매우 뛰어났던 이유는 모두가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딱히 훔칠 게 옆집에 없다 보니 당연하게 나온 결과라고 팀장님은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 사무국장님께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훌륭한 치안을 넘볼 수 있는 국가는 없다면서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셨고 저희 강력형사팀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한국으로의 출발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강력형사팀 5명은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기대감에 몰락해 한껏 좌절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억지로 구겨 넣었고 그렇게 임무가 주어진 지 3주 만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한국의 공항에 발을 내디딘 강력형사팀. 동료들은 미천한 국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한국 공항의 거대한 규모를 맞닥뜨리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후진 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스케일을 가진 공항을 가졌다는 사실에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더군요. 제 마음속에서는 어째서 경찰 사무국장님께서 한국을 꼭 방문하라고 신신당부하셨는지 새삼 통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직업이 경찰인지라
공항에 방문한 뒤에 먼저 유치장부터 확인했는데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공항에 유치장이 없다는 사실을 보며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포르투갈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이 안 좋은 유치장을 공항마다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기식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 어디에서도 유치장을 발견할 수 없는 한국을 보니 정말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그러면서 가장 눈여겨본 점은 자신의 캐리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니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돌아다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한국인의 캐리어를 보면서 처음에는 바보 같은 수준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확고히 했는지 커피를 사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땅바닥에 캐리어를 그대로 두고 갔는데 대체 어떤 곳에서 우러나는 안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너무나도 의문스러워 저희 강력형사팀은 공항에 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분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국에 대해 검색한 저희 강력형사팀의 팀장님은 한국에 왔으니 먼저 남산타워를 구경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에서는 그렇게 높고 거대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팀장님은 한국 속담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훌륭한 속담이 있다면서 일도 일이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수지타산에 맞다고 하면서 저희를 얼른 밖으로 빼내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산타워로 직행하는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팀장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저지하는 인원은 우리 팀원 중에 아무도 없었기에 공항 밖으로 빠져나와 교통시설을 확인했는데 역시 후진국이 맞았는지 너무나 복잡한 광경에 잠깐 당황해하다가 뜬금없이 길거리를 보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뭔가 자꾸만 쾌적하다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포르투갈에서 매일 보이는 담배 연기들이 어째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생각을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강력형사팀에서 증거 채취를 담당하는 페르난도는 워낙 감각이 뛰어나서 포르투갈 길목을 걸을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일일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곳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서 까무러치듯이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흡연이 금지된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정말 그런 법률이 있는지 저희는 검색해보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것은 일절 없었고 그저 흡연구역이라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훌륭한 시민의식이 한국인들에게 있다는 것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흡연구역은 너무나도 최신식이었고 값비싼 환기장치로 모든 담배 연기가 걸러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건축물이 길거리마다 있는 것은 포르투갈의 국민으로서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치욕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인 줄 알고 있었는데 후진국인 한국의 이러한 풍경을 보니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민을 해야 하나 같은 자괴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 명씩 한국의 뛰어난 면모를 알아보지 못했던 과거에 자신을 비난했고 어째서 사무국장님이 한국의 치안에 대해 학습하고 오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뒤늦게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산타워로 향하는 도중에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택시에서는 앞좌석과 뒷좌석을 구분짓는 벽이 없었고 마음만 먹으면 뒷자리에서 기사님의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 환경의 당연함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저녁이 되면 택시를 이용하면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때문에 택시와 뒷좌석을 구분짓는 벽이 무조건적으로 있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 혹시 택시 기사님이 실수로 칸막이 벽을 청소하고 나서 끼우지 못한 채 출근했는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에게 혹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칸막이를 안 가져왔는지 물어보았는데 기사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님은 한국 택시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는 해도 거의 0%에 근접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태에 이르러 위기 상황이 발발한다면 좌석 앞에 대기하고 있는 비상 버튼을 누를 시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곧장 연결되며 자동으로 경찰들이 위치까지 추적하여 출동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게다가 택시기사님은 가져갈 금품도 애초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승객들이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카드를 통해 결제하기 때문에 강도질을 당할 만한 물건은 초장부터 있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꼬깃꼬깃한 돈을 만지작대면서 당연하게도 현금을 결제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카드로 한국인들이 다들 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택시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없는 포르투갈의 택시를 잠시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님은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것은 녹화되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저희는 평범한 택시에서마저 설치되어 있는 값비싼 블랙박스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본 창문 밖으로는 까무러칠 정도로 높다란 빌딩은 물론이고 복잡한 교통 시스템을 한눈에 제어해주는 기계들이 풍부했고 어딜 가나 깨끗함을 유지하는 도로들과 담배, 연기 하나 없는 청정구역을 목격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남산타워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저희는 높은 곳에 가기 전에 일단은 짐을 풀자면서 호텔을 찾았는데 주변의 고급 호텔은 모두 만석이었고 비싸 보이는 외관인데도 불구하고 호텔의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은가 하고 부러워했고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여 다른 호텔로 나아갈 차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 올라타는데 버스 기사님이 공격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무어라 말했기에 저희는 심히 당황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후진국의 그 시민의식을 떠올리고 있었던 저희는 알고 보니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버스 기사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포르투갈에서는 버스에 타자마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잠깐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어느 한국인 학생 덕분에 별탈 없이 버스에 탈 수 있었어요. 한국인 학생은 아무래도 타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우리나라를 관광하다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버스비를 대신 지불해 주었고 그 모든 과정을 자연스러운 영어로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훌륭한 영어 발음과 허심탄회한 경제력을 보면서 그만 포르투갈의 자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서로 돈을 뺏지 않으면 금상첨화인 경우가 수두룩한 저희 포르투갈과 달리 이렇게 베푸는 문화가 풍부한 한국이 너무나도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면 PC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에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그 학생을 경계했지만 곧이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유롭고 인자한 태도를 보면서 숨을 잠깐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학생은 혹시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먹어봤냐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빨간색 무언가를 꺼내주며 정말 맛있으니 언제 한번 뜨거운 물을 부어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모두 돈이 많아 여유가 있어서인지 모두들 친절하고 시민의식도 높은 듯하다는 생각에 매료된 채 예약 없는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서 내려 음산한 골목으로 진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희는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골목길은 세세한 구조까지 모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안 보이는 공간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로등은 저마다 모두 값비싼 LED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골목길에마저 값비싼 LED 전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범죄자도 이렇게 밝은 곳을 마주하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것 같았어요. 저희는 충격을 받은 채 남산타워보다도 경악스러운 가로등을 향해 저마다 휴대폰을 찍혀들어 사진을 찍었고 팀장님께서는 경찰 사무팀장님에게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이것 좀 보라고 난리 부르스를 추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들어온 저희는 잠깐 체크인을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또다시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매진인 호텔과 달리 그나마 저렴한 호텔이었던지라 당연하게도 내부에 노숙자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저렴한 호텔에는 투숙객의 짐을 훔치거나 긁어부스럼이라도 받아먹어 최대한 연명하려는 노숙자 무리가 수두룩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장면이 조금도 연출되지 않으니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안은 충격적이게 쾌적했고 대부분이 고급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어 저희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체크인을 하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그냥 일 다 때려치우고 한국에서 노숙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농담처럼 했지만 아직도 저희 팀원 중에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뿌리 깊은 심상을 지우지 못하던 팀원은 그 생각에 결사 반대하며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짐을 풀어놓고 약 30분 정도 휴식을 더 취한 뒤에 저희는 곧장 남산타워로 직행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 매표소에 도착한 저희는 생각해보니 호텔에서 짐을 풀며 돈을 모두 놓고 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해하던 사이 우연찮게도 ATM 기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ATM 옆으로 우리와 같은 외국인을 배려하는 환전소까지 비치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산꼭대기에마저 현금을 뽑을 수 있는 ATM 기기와 환전소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포르투갈에서는 이런 곳에 ATM 기기를 배치하면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로 돈을 빼먹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 필요 없이 한국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고 한국이 더 이상 포르투갈계 뒤처지는 후진국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앞서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에 우리 팀원 모두가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중 한 명이 갑자기 가방을 잃어버렸다면서 소리쳤고 호텔에 두고 온 줄 알았던 짐이 알고 보니 애초에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타국이라 해도 명색이 경찰인데 대놓고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포르투갈에 대한 한국의 무서운 도전이라는 생각을 품으며 길거리를 훑었습니다. 치안에 있어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한국이라고 여겼던 과거를 잠깐 후회하던 끝에 저희 앞으로 갑자기 한 대의 택시가 멈춰섰는데요. 포르투갈에서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는 호객행 위에 저희는 그 택시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운전석에 창문이 내려가더니 저희를 태워주신 택시기사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의 짐을 가리켰습니다. 알고 보니 호텔에 짐을 두고 온 게 아니라 택시에서 내리던 그 순간부터 짐을 두고 온 것이었어요. 택시기사님은 저희의 짐이라는 것을 아주 나중에야 파악했고 계속해서 이 근방을 순찰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택시 안에서 남산타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마침 들어서 한참도 전부터 이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저희는 또 한 번 한국의 시민의식과 치안 시스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무안함과 민망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온전히 느껴야 했으며 택시기사님에게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저희는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택시기사님께서는 포르투갈의 돈은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돈을 거부하셨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희는 짐을 챙기면서 포르투갈이었다면 무조건 택시기사님이 꿀꺽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이런 은혜를 겪고 나니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잠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산타워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해 줄을 기다리던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저희처럼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나라는 달랐지만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과 케이블카에서 함께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한국을 존경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야 했습니다. 그 후로 약 일주일 동안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치안보다는 오히려 드높게 자리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였고 얼마 뒤 포르투갈로 돌아온 저희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그런 치안 시스템과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죽을 때까지 한국에 대한 경험이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어 언젠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사님 너무 추워요. 제발 히터 좀 틀어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여기서 히터를 틀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요.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이렇게 추운데 왜 히터를 안 틀겠다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이 버스 승객들이 한국 남성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한파에 버스에서 히터도 못 틀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 페르도르라고 해요. 제가 약 1년 전쯤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죠.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한국 남자분이 아니었다면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지금 여기에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아직까지 무서워지네요. 이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갔을 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남자친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천사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만나면서 행복을 즐기던 어느 날,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사 같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던 날에는 나이도 아직 어린데 생명을 포기해야 되나 100번을 넘게 고민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던 중 남자친구가 변해진 제 모습을 보면서 걱정스레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죠. 그때서야 남자친구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도 저랑 동갑이고 아직 20대 초반인 나이이기 때문에 지우자는 얘기를 먼저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계속했었고 그것 때문에도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아주면서 활짝 웃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고맙다고 소중한 생명 우리 잘 키워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고민할 때에는 진심으로 지워야 하나 생각이 앞섰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전혀 흠이 없었고 이런 남자라면 내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정말 용기를 내서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갔어요. 충격은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도 있었죠. 근데 부모님께서는 너 같은 딸 낳은 적이 없다고 연을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기를 임신했는데 저는 웃을 일보다 울 날이 더 많았죠. 몇 번이고 부모님을 설득했지만 아이를 지우지 않는다면 다시는 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하는 제 남자친구의 아이이고 소중한 생명을 지울 수 없어 결국 부모님을 보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지 못할 때라 남자친구와 저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다행히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를 지원해 주신다고 대학교는 끝까지 나오라고 하셔서 끝까지 다니고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며 아이를 낳고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백 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이 악물고 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작은 사업을 차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저도 아직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어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부모님을 보지 못한 지 10년이 지날 때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페르도르 번호 맞을까요? 네, 누구세요? 페르도르 엄마야, 잘 지냈니? 전화 끊겠습니다. 잠깐, 엘리노, 너희 아빠가 지금 위급하단다. 그래서 지금 수술에 들어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얼른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저 혼자는 가지 않을 거예요. 너희 가족 모두 데리고 오렴. 아무리 연을 끊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부모가 빨리 세상에서 떠나길 바라겠어요. 10년 만에 걸려온 전화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서 문전박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듣자마자 얼른 헐레벌떡 짐부터 싸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최대한 빠른 버스를 예약하고 남편과 아들 마르게타와 함께 집에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 도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핸드폰과 제 핸드폰에서 긴급 경고 알림이 울리면서 속보 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극 기류 때문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하고 있기에 러시아 전역에서는 외출을 하지 말고 비상시에는 구조대로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 귀에는 한파, 추위, 폭설 이런 단어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뵈러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제 판단은 저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모두 죽음으로 이끄는 행동이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아래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미 폭풍처럼 내리던 눈 때문에 버스에 바퀴가 잠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버스는 헛바퀴질을 했고
강풍 때문에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버스 기사님께서는 더 이상 위험할 수 있으니 정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직 자신은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다고 울며 불며 소리쳤고 일부 사람들은 버스 기사님한테 얼른 출발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이곳은 핸드폰이 잘 터지지도 않아 구조 신고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발을 동동 구른 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꾹 참았던 것 같네요. 금방 구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얼른 추우니까 히터를 틀라고 아우성이었고 그때 유일하게 한국인 남자가 큰 소리로 여기서 히터를 틀게 되면 모두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멈춰있던 버스 밖은 어느새 절반 가까이 눈이 쌓여만 갔고 그 한국 남성은 이런 상황에서 히터를 틀면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이미 버스의 짐칸은 눈으로 쌓여 짐을 꺼내야겠다는 엄두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남성이 먼저 버스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손이 빨개지면서 눈을 치우던 한국 남성을 보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한국 남성을 따라 밖으로 나와 짐칸 쪽에 있는 눈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30분 정도 다 함께 눈을 파다 보니 짐칸 정도는 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던 옷들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고 옷들이 없는 사람들은 껴안으면서 온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매서운 추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몸소 느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두 짐을 풀러 서로에게 나누는 동안 한국 남자도 무엇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천에 모래가루가 있었는데 그것을 핫팩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놓으니 금방 뜨거워졌고 핫팩이 많지 않아 같이 온 사람들끼리 나누었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그 한국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네요. 그렇게 저희는 8시간을 더 버텼고 그 핫팩이 12시간은 따뜻해지는 기능을 갖고 있어 너무 춥지 않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안 터지는 와중에 유일하게 거기서 신고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살펴보니 아까 그 한국 남자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핸드폰을 사용한다는데 알고 보니 그 갤럭시 핸드폰이라는 것에서 위성 긴급구조 기능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신고가 가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구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8시간이었지만 그 구조 차량을 보면서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구조요원들은 아무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실제로 다른 차량들을 구조하면서 히터를 켜 쓰러진 사람도 많았는데 잘 대처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버스에 있는 승객들 모두 한국 남자에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모두 앞으로 건강하라는 말만 남기고 배정받은 차량을 타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저희도 차량이 배정돼서 본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너무 심장이 두근댔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기에 잠시 잊고 있었지만 아버지 수술이 잘 끝났는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서워 전화 한 통 걸지 못한 채 차량을 타고 본집으로 갔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어머니를 늙게 만들었고 떳떳하고 당당한 딸로 나타나고 싶었던 마음과 달리 저는 어머니 앞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하늘 같았던 어머니와 달리 지금은 많이 나이가 드셨고 그런 얼굴을 보자니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서럽게 우는 제 모습을 보며 저를 안아주고 말없이 토닥여 두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수술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을 부린다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먼저 연락드리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깨어나신 이후의 관심사는 저와 남편이 아니라 아들 마르게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마르게타를 보며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기고 훤칠하냐. 예의도 바르고 너무 잘 잘라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게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살해를 하겠다며
그 한국 남자를 페이스북에 찾아보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봤지만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일이었죠. 지금의 저희는 부모님을 뵈러 자주 왕래하면서 여행도 함께 다니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금방 건강해지셨고 저의 얼굴을 다시 안 본다던 부모님 때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저와 남편과 마르게타에게 잘해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땐 몰랐지만 이런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면서 아주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역시 진심으로 행복해지려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한국 남성이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웃을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핫팩을 알게 된 이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